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이라는 이름에 집착. 2. 한국을 본 미군 장교의 충격. 3. KF-21을 겨냥한 키시다의 충격적인 제안. 최근 미군 장교가 한국군의 기동 사격 훈련을 보고 충격을 받아 화제입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한국군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상이 이도와 다르게 한국군 신입 군인의 엄청난 기량이 드러나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것인데요. 이는 과거 미군이 일본처럼 했던 아이언 피스트 훈련을 떠올리게 하면서 한국군이 일본 자위대에 비해서 놀라울 정도로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군이 훈련에서 개인화기의 기능 고장이 많이 나는 것을 보고 한국군이 소총 제작과 관리에 미숙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조롱하고 있는데, 한국 교관이 훈련 전에 탄알집에 무언가 넣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자 전 세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 육군 특수전 학교에서 공개한 영상이 전 세계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새롭게 바뀐 한국 육군의 특수전 훈련장을 대중에 공개해 한국군 특전사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이었는데요. 그동안 한국은 실탄 사격을 할 때 주로 사로에 서거나 누워서 한 표적을 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번에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목표 지점까지 이동하면서 다수의 표적을 사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새로운 훈련장에서 한국군 장병들이 실전과 유사한 상황에서 훈련해 실제 전투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훈련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훈련장을 공개했습니다. 훈련장에는 훈련에 임하는 군인이 목표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게 엄폐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중간중간에 표적을 사격하는데 일부러 불편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사수의 시야가 좁아지는 상황을 가정한 터널 비전 사격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실전성에 중점을 모은 훈련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훈련간 사수를 불편하게 했던 탄피 받치기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인데요. 최근 육군훈련소에서 공개한 탄피 받기 없이 진행되는 사격훈련이 그동안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 실전성을 강조하는 훈련체계를 한국군이 같이 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탄피 받치는 총기 사고를 막기 위해 발사한 탄피 개수를 실제 소모한 탄 개수와 대조하다 보니 탄피 회수가 사격 훈련만큼 중요해져 만들어진 장비지만 장전에 필요 없는 동작을 해야 하는 등 실전적인 훈련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왼손잡이 사수의 경우 탄피 받치기 사수의 시야를 방해하기도 해 군에서는 안전하게 탄피를 회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애물단지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사라진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는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군에서 더 이상 탄피 줍는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님을 깨달았을 것이라는 국내 네티즌의 의견이 있습니다. 심지어 튀어오르는 탄피가 다른 구조물에 부딪혀 사수에게 다시 돌아왔을 땐 실제 전장에서 뜻밖의 변수가 사수를 방해한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미리 경험할 수 있어 좋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된 훈련으로는 탄알집 교체 훈련과 삽탄 훈련인데요. 군인은 전투에 임하면 탄알집 하나만으로 적을 제압하기 힘듭니다. 그 때문에 여러 개의 탄알집을 가지고 전투에 투입되어야 전투력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총에 삽입된 탄알집의 탄이 다 소모되면 탄알집을 교체해야 하는데, 이때가 사수에게 있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현재 훈련소에서는 그런 위험 상황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신속하게 탄알집을 교체하고 재장전하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긴 탄알집에 탄을 빠르게 채울 수 있는 삽탄 훈련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개인화기 훈련체계를 갖춤으로써 한국 육군은 실전성이 강화됐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것은 새롭게 바뀐 한국군의 훈련체계와 훈련장보다 그것을 시연하는 사수가 주목받게 됐습니다. 영상에서 훈련 중인 사수가 실탄 기동 사격 중 총기 고장이 일어나자 재빠르게 권총으로 바꿔 사격했고, 권총마저 고장을 일으키자 곧바로 엄폐물에 숨어 엄청난 속도로 기능 고장을 일으킨 자신의 소총을 고쳐 다시 사격에 임했는데요. 그는 갑자기 일어난 기능 고장에도 당황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대처한다는 것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군 등 다른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개인적으로 난 이런 것들을 레인보우 식스 같은 게임에서만 배웠지만 대단하네요. 내가 미 육군에서 가장 좋았던 경험 중에 하나는 한국 태풍 보병부대와 함께 DMZ에서 훈련했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영원하여 보이자 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미국과 함께 가진 아이언 피스트 훈련 중 기동 사격 훈련과 비교돼 화제인데요. 미일 아이언 피스트 기동 사격 훈련은 굉장히 새편한 모습으로 진행됐습니다. 걸어가다 미군 교관이 타깃이라고 소리치면 표적을 쏘는 형식이었는데 수총으로 2발 정도 쏘고 난 후 기능 고장을 일으켰다는 시나리오 아래 권총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긴장감이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이 중에는 훈련 중에 미소가 끊이지 않은 사람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세계 군 전문가들은 자위대원들은 언제 기능 고장이 일어날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무장으로 전환이 너무 느리다라고 평가했는데요. 또한 훈련 중 실제로 기능 고장이 일어났는데 이런 것에 실제 훈련이 잘 안 이뤄졌는지 버벅거려 대처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영상 막판에는 권총탄이 부족해서 탄알집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계속 걸어가면서 적에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자 지켜보던 미군은 가던 것을 멈추고 자세를 낮춰서 탄알집을 교환하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잡혀 논란이 됐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미군과 훈련을 위해 일본에서 차출된 베테랑 자위대원이라는 것인데요. 이들은 육상자위대 소속 제11 해병특수기동 전개 부대로 약 250명으로 구성된 이 부대는 육상자위대에서 특수부대급 취급을 받는 엘리트 집단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자국 언론에서도 육상자위대에 대해 비판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매체는 육상자위대 대원의 개인화기는 확실히 한심하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현 육상자위대의 실태를 비난했는데요. 매체는 육상자위대가 지식이 부족하며 외국의 무기 동향에 무관심해 무기 조달에 있어 비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위대원들이 훈련에서 미흡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로 구시대적인 무기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매체는 한국군도 최근 동향에 맞춰 미군과 같은 카빈총으로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이 새로운 시도에서 비교적 미숙한 모습을 보이며 개발한 소총이 기능 고장을 자주 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일본이 소총을 새로 개발한다면 한국군보다는 우수할 것인데 왜 시도하지 않을까? 라고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은 무기도 무기지만 무기를 다루는 사람이 더 문제라고 꼬집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군과 비교가 됐는데 실제로 영상이 공개된 한국특수전 훈련장의 이름은 특징입니까? 초급미더 과정 전투 사격 훈련장으로 이제 막 임관한 부사관이나 장교가 약 6주에서 10주간 전투 숙달 훈련을 받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영상에 나온 사람은 이제 막 하사 계급장을 받은 초임 부사관이었던 것이죠. 초임 간부임에도 불구하고 베테랑 같은 기동 사격을 보인 것에 미군마저 놀란 것인데요. 더 놀라운 일은 훈련 교관이 일부러 소총이 기능 고장을 일으키도록 실탄 사이사이에 더미 탄을 불규칙하게 섞어 극한 상황을 조성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힌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을 알 리가 없는 훈련 장병은 이런 훈련을 반복하면서 불시에 생기는 기능 고장에도 당황하지 않고 노련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는 확실히 일본 육상자위대와 비교되는 부분이며 같이 훈련을 진행했던 미군에서도 인정하고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덕분에 한국은 강력한 동맹국으로 이미지가 굳어졌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인지 최근 전 세계대표 질문 사이트 코라에서 일본과 한국이 전쟁하게 되면 99% 한국이 이긴다고 미군 고위 관계자가 말한 것 같은데 그렇게 자위대가 약한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 화제가 됐습니다. 이 질문에 많은 일본인은 일본이 100% 이긴다고 답변했는데 이렇게 대답한 대부분의 답변자 전공을 보면 일본 여대 식물학과 전공과 경제학과 전공, 품질 생산관리 전공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일본 군 전문가들은 한국 육군에 대해 전쟁에 있어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한국 육군은 일본에 비해 압도적인 수준으로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국의 전쟁물자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전쟁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식의 답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정치인들이 헌법을 고쳐
자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말하며 줄을 이루고 있는 답변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일본군 전문가들도 인정할 정도로 한국군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왔는데요. 다시 한번 위상이 올라간 한국에 박수를 보내며 중국이 쏜 미사일이 일본에 떨어지면서 일본이 초비상 사태에 빠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일본과 대만을 동시에 침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면서 두 나라가 동시에 중국으로부터 공격받으면 미국과 유럽은 대만의 병력을 집중시키고 일본은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론을 비롯한 미국의 핵심 반도체 회사들이 모두 대만에 집결해 있을 뿐 아니라 TSMC가 중국으로부터 공격받는 순간 애플을 비롯한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 한순간에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본이 실제로 공격받아도 미국이나 유럽국들이 받는 타격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 싱크탱크의 이러한 충격적인 발표가 나오자 일본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에 긴급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놀랍게도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 2차 비행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며 전 세계 언론들로부터 극찬받는 한국산 KF-21 전투기를 사기 위해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 보인 한국의 반응에 일본은 대충격을 받았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쓴 미사일 5발이 일본에 떨어졌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공영방송 NHK는 중국의 탄도미사일이 일본에 낙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는데요. 특히 5발 가운데 4발은 대만 본섬 상공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고 방위성은 설명했습니다. 기신 노부로 방위상은 중국 탄도미사일이 일본에 떨어진 것에 대해 일본의 안전보장,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다. 강하게 비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의 탄도미사일이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에 무려 5발이나 떨어지는 동안 일본 자위대가 격추는커녕 실제로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쪽에 진입할 때까지 제대로 감기조차 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자 일본 국민들은 일본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며 한국은 최근 K9 자주포에 이어 KF-21 초대박 행진을 선보이며 방위산업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로 거듭났지만 일본은 중국이 쏜 미사일이나 얻어맞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비상이 걸린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방위비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가운데 집권 자민당 간부가 내년에 당장 10조 원 정도 늘리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아베 신조가 사망한 이후 새로운 실세가 된 모테기 도시미스 자민당 간사장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아베노믹스를 위해 엔화를 너무 많이 찍어내는 바람에 일본 경제가 완전히 망해버렸다며 돈이 부족해 10조 원밖에 늘리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본 자위대가 전투기에 쏟을 수 있는 금액은 2조 원 안팎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금액으로는 미국의 F-35 전투기를 고작 20대도 사지 못합니다.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숫자인데요. 게다가 F-35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2006년입니다. 중국이 개발한 5세대 전투기는 무려 5년 후인 2011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후 추가로 최첨단 기능을 탑재해 2017년에 처음으로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미국의 F-35라 해도 너무 구형이기 때문에 중국 전투기와 교전 시 승리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이 얼마 전 2차 시험 비행에 성공시킨 KF-21 전투기는 일본이 같은 예산으로 무려 30대 넘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5세대 전투기 J-20을 비교도 불가능할 정도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전문가들조차 한국의 KF-21이 아시아 지역 공군력 균형을 완전히 바꿔버릴 것이라고 실토했는데요.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향후 대량 배치된다면 지역 공군력 균형의 변화를 초래하고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중국 전문가가 평가했다고. 이어서 영국까지 한국의 KF-21을 대규모 사들이고 싶다며 극찬을 쏟아내자 기시다 총리가 비공개 형식으로 한국에 긴급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산 KF-21을 일본이 대규모 배치하고 싶다는 것인데요. 중국산 5세대 전투기 J-20의 성능을 압도하면서도
제한된 일본의 방위예산안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기종은 오직 한국의 KF-21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당연히 협조할 줄 알았던 한국의 예상 못한 반응에 발칵 뒤집혀버렸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것인데요. 그 이유는 놀랍게도 아직 생산을 시작도 안 했지만 이니 세계 최강 부유국들이 한국의 KF-21을 초대 규모로 사들이기 위해 난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우디의 경우 KF-21의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최소 수백 대를 구매할 수 있다고 알려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예상보다 너무 많아 한국산 KF-21의 가격이 조만간 2배 가까이 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도 언론 유라시아 타임스에 따르면 무기 시장 세계 최고의 큰손인 사우디는 최근 리야드에서 나흘 동안 열린 무기 전시회에서 중국산 무기를 대규모 살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빈 살만 왕세자가 중국산 전투기의 구체적인 가격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군사정보 업체 제인스는 사우디가 중국이 아닌 한국과 모종의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산 전투기의 잦은 사고와 고장, 홍보 영상에서 설명한 성능보다 실제 성능은 훨씬 뒤떨어지는 중국산 전투기 대신 최첨단 기능들이 대거 탑재되고 안정성도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산 KF-21을 선택한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빈 살만 왕세자가 한 번에 최대 500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우디 500대에 영국이 100대, 게다가 한국산 K9 자주포를 조 단위로 사들인 폴란드와 호주까지 KF-21에 대한 강한 구매 욕구를 드러낸 만큼 한국 입장에서는 굳이 일본에 팔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 국방부는 이번에 계약이 발표된 무기 말고도 KF-21 개발 양산 협력, 천무 다연장 로켓 기술 도입 협상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폴란드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비세그라드 그룹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에도 파트너십 동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수십조 원 규모의 무기를 사들였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변 동맹국들, 체코와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도 한국산 무기로 도배할 수 있도록 폴란드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그간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와 무기 거래에서 갑질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폴란드가 동유럽군들의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과 한국이 얼마나 사후 관리를 잘해주는지, 갑질을 하는 독일, 프랑스 등과는 달리 얼마나 친절하게 자신들을 대해주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전하자 이들은 한국산 무기에 엄청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상당수 동유럽 국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대대적인 군사력 확장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동유럽 연합이 한국으로부터 사들일 무기 총규모는 감히 가늠조차 어려운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일본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일본을 도와주려 하지 않고 있고 한국산 무기도 살 수 없게 되어버린 가운데 중국은 대미 세계 군사 채널을 차단했습니다. 중국은 정구 사령관 통화, 국방부 실무회담, 해상군사안보협의체 회의를 취소하고 미-중 간 불법 이민자 송환 협력, 형사사법 협력, 다국적 범죄 퇴치 협력, 마약 퇴치 협력, 기후변화 협상을 모두 중단시켰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중국이 조만간 대만과 일본을 동시에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는데요. 자, 그런데 충격적으로 되게도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본은 한국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뒤에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는데요.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핵심 의원 예토 세이시로는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형제국이라며 확실히 말하면 일본이 형님뻘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아사히 신문이 5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과 확실히 협력해 한국을 잘 지켜보고 지도한다는 큰 도량으로 한일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분은 나쁘지만 참을 만합니다. 그런데 이 자민당 의원이 선을 넘은 것은 바로 다음 발언인데요. 그는 기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과거 한국을 식민지로 한 적이 있었다. 그것을 생각하면 일본은 한국의 어떤 의미에서는 형과 같은 것이 있다라고 말이죠.
그는 한일 관계가 대등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일본 국민은 미일 관계가 대등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한국이 한일 관계가 대등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이 항상 지도적인 입장에 당연히 서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발언인데요. 언제까지 일본이 이렇게 한국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